오늘은 연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언가에 능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우리는 자주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곤 하죠. 지름길, 비법, 혹은 한 번의 실력이 늘어나는 어떤 계기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래 연습한 사람이라는 것. 저 또한 비법, 노하우 등과 같은 것을 경계하는 사람으로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지난한 과정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늘 멋지고 아름답기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연습의 과정은 대체로 답답합니다. 더디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늘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자주 실망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정도 노력으로는 부족한 걸까? 재능이 없나?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연습 말고는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결론이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습의 가치가 결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가 늦게 오더라도 연습 과정 그 자체에서 성취감이나 뿌듯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조금씩 단련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감각 말입니다. 그 감각은 누가 대신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습은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연습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고의 목수라는 평가를 받는 마크 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수의 세계는 특히 연습과 숙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야이죠. 손끝의 감각, 도구를 다루는 정확도, 재료를 읽는 눈, 완성도를 만드는 태도까지 마크 앨리슨은 그런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답게 연습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습을 잘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그의 저서 완벽에 관하여에서 정리해 두었는데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분투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이 있기에 구독자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연습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붙잡히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욕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잘하는 요령을 아는 사람을 한 명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챔피언급 제1등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줄 실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을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상대가 대가를 요구한다면 수업료를 제때 내는 것도 연습의 일부라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진지함이 결국에는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요. 제 성향은 이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판단을 먼저 꺼내버리죠. 하지만 배우는 단계에서는 내 판단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
이해가 나중에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단순히 그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주 연습하고 정해진 연습 기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연습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인 경우도 많죠. 기분이 좋아서 하는 연습이 아니라 약속처럼 하는 연습이 결국 실력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매일매일 하는 그 연습이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면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멈추기도 하죠.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혼자 해내야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기도 한데, 저자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단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점을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아프죠. 저도 제 단점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 앨리스는 말합니다.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하면 오히려 실력이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요. 연습은 장점을 키우는 것보다 단점을 줄이는 과정에서 훨씬 선명하게 성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를 매료시킨 일에 관해 가능한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이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오래 유지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보이게 되고 더 보일수록 더 매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각도와 시선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연습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안 될 때만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연습은 아주 작은 진전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성취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는 확인을 하면서 스스로를 독려하고 북돋으면서 가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일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네,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몸과 마음, 정신을 쏟아서 즐기라고 말하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놀이처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연습이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람은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벌이나 혹은 숙제가 아니라 놀이로 느껴지는 순간 오래갈 힘이 생깁니다. 열정적으로 하는데 부담을 갖지 말라는 문장도 나왔었는데 저는 특히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열심히 하는 자신을 민망해하면서 드러내는 것을 거리껴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일을 오래 해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열정을 숨기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제대로 자격을 갖추면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르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은 단지 자격증이나 인증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성실하게 연습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순간 연습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을 언어로 정리해야 하고 상대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나 스스로도 다시 기초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이기도 해서 제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제가 정말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는
저의 관점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가르침은 연습의 끝이 아니라 연습의 다음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연습. 다만 연습은 막연한 반복이 아니라 설계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마음에 드는 일을 정하고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정해진 기간을 지키고 도움을 청하고 단점을 인정하고 더 알아가고 작은 성과를 축하하고 놀이처럼 즐기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이 10가지는 결국 연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더디게 느껴지거나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습이 답답하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느리다는 것은 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어느 날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해내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연습하고 있는 여러분을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